자, 그러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자, 첫 번째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 1번 써주세요. 강수량과 증발량.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양 여기다 밑줄 치시고 2번 써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해수의 결빙과 해빙 이것을 밑줄 치시고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강수량과 증발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강수량은 뭘까요? 강수량은 물이 내리는 거죠. 그렇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양과 증발량은 뭐예요? 증발한 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서 기체로 가버리는 그 양. 자, 그러면 물 전체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소금물을 짜게 만들려면요. 소금의 양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소금물을 짜게 만들려면 물을 많이 넣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넣어줘야 될까요? 짜게 하려면. 물을 조금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강수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강수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밍밍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증발량이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조금이 돼버리니까 네. 그렇죠? 짤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수량과 증발량의 이제 차이에 따라서 염분이 높고 낮아지게 되는데 강수량이 증발량에 비해서 적으면 그러니까 증발량이 많으니까 많이 물이 사라지게 되면 염분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아서 물이 많아지게 되면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죠. 염분이 높다 낮다는 짜다 밍밍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볼게요. 자,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담수 기억하세요? 담수? 해수와 담수 할 때 담수. 자, 이 담수는 네, 짜지 않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육지로부터 짜지 않은 물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담수의 유입, 들어오는 양이 적으면 염분이 높고요. 담수의 유입이 많으면 염분이 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수의 결빙과 해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결빙은 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빙은 녹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이제 생기게 되면 얼게 되면 결빙 그리고 녹으면 해빙 이렇게 되는데 자 빙하가 얼게 되면요. 그러니까 해수가 얼어서 빙하가 이제 생기게 되면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물이 이제 얼음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물 자체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염분이 높아지게 되고요. 결빙 시에는. 그다음에 해빙. 물이 녹았어요. 이제 얼음이 녹아 가지고 물이 돼 버렸어요. 그럼 물의 양이 많아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염분 관계라고 돼 있는데 자, 강수량과 담수의 유입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둘을 합친 값은요. 물이 많아지게 하는 값인 거죠. 그렇죠? 소금물에서 물이 많아지게 하는 값입니다. 그다음 증발량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이 많아질수록 물이 적어지게 하는 네,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는 양은 적고 나가는 양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금의 양에 비해서 물이 조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염분은 높아요. 그래서 A는 염분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B. 자, B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과 담수의 유입량은 많고 증발량은 적습니다. 그렇죠? 그럼 들어오는 물의 양은 많은데 나가는 물의 양이 적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죠. 네, 이 그래프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도별로 표층 염분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위도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로선이죠. 지구를 이렇게 했을 때 가로로 나타낸 선이 이제 위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가운데가 이제 적도가 있겠고요. 적도 위쪽으로 이제 여기는 북반구에 쭉 올라갈수록 고위도, 그리고 밑에 여기는 남반구에 쭉 올라갈수록 고위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적도 해역을 봤더니 색깔이 빨갛지가 않고 좀 파랗죠. 그죠? 파래요. 그죠? 적도 해역은 염분이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낮을까 해서 원인을 봤더니요.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린다? 강수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염분을 낮추게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염분이 낮고요. 그다음 중위도 해역을 봤더니 색깔이 빨갛네요. 그쵸? 굉장히 빨개요. 왜 그럴까? 높죠. 그쵸? 염분이 높은 거예요. 자, 염분이 높으니까 왜 그럴까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건조한 기후가 보통 중위도 해역에서 나타난대요. 건조하니까 증발량이 많겠죠. 그쵸? 물이 막 자꾸 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소금의 양에 비해서 물이 줄어드니까 짜겠죠. 그죠? 그래서 염분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극해역 한번 볼게요. 극해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파란색을 회복했어요. 그죠? 자, 염분이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빙하가 녹기 때문이죠. 자, 해빙하게 되면 염분이 낮아진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도별로 전 세계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의 염분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염분은 평균 염분이 약 33psu래요. 전 세계 평균 염분이 몇이라 했죠? 35psu였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낮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게 낮을까? 자, 한번 볼게요.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 자, 여름과 겨울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황해, 그러니까 서해와 그리고 동해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황해가 여기죠? 여기 옐로우시. 그리고 여기는 이스트시. 그래서 이제 동해. 그렇죠?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황해와 동해를 비교를 해볼 거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2월과 8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일단은 평균적으로 33psu 그래서 전 세계보다는 염분의 평균이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 2월과 8월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월이 겨울이고요. 8월은 여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요. 우리나라 봐봐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죠?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비가 많이 온다, 강수량이 높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밍밍해지겠죠. 그죠? 바닷물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34, 저거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30, 33 이런 식으로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염분이 더 높아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황해와 동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황해 쪽은 같은 경우에는요, 담수의 유입이 더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고서저 기억나세요? 배웠는지 모르겠네. 동쪽이요. 굉장히 높고 그다음 서쪽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산맥들이 분포하죠. 그래서 여기 강원도 지역에 산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강들은 보통 이쪽에 이제 이렇게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많이 이제 강물이 유입이 되거든요. 자, 강물은 담수죠. 담수의 유입이 많은 쪽이 이제 황해 쪽입니다. 그래서 황해가 똑같은 겨울이라도 여기에 염분이 높고 여기에 염분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8월에 보시면 지금 이쪽에 비해서 염분이 높구나. 왜? 강물의 유입이 어디가 더 많으니까? 서해 쪽이 더 많으니까. 네, 그래서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그러니까 동해 쪽이 담수의 유입이 적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